2019년 8월 29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오늘 그 뉴스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그 선거를 도왔다 준하경 시장 이런 논란이 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이 보도했던 이상락 전 경주시 문화예술 과장의 그 신임 사무국장 임명 동의안이 오늘 그 경주시 체육회 이사회에서 가기로 됐습니다. 재적 이사가 67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38명이 참석을 해서 그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일 정도로 찬반 의견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내년부터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그 체육 종목의 장을 겸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른바 민선체육회장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걸 앞두고 전환기에 그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무국장이 필요하다. 이런 찬성 입장, 한 넉 달이 있으면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데 이때 사무국장을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반대론이 맞선 끝에 표결을 했는데 표결은 그 찬성 20표 반대 18표로 그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작년 1월달에 그 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처럼 경주시장이 체육회장을 겸임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법으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2016년 3월 달에 또 체육회 가맹경기단체하고 이른바 생활체육회 종목단체의 통합으로 현재의 체육회장, 이사, 사무국장 이렇게 현재 경주시 체육회 임원의 임기는 내년 정기총회 때까지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정기총회가 1월달에 새해 1월달에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 체육회 임명되는 체육회 사무국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넉 달 남짓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 회장이 선출된 다음에 이 사무국장이 유임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차기 회장의 몫인데요. 신임 사무국장은 내년 1월달에 시작될 민간인 체육회장 시대에 대비해서 각종 행정, 그 중에서도 새 회장 선출에 따른 공정한 선거관리 및 투명한 회계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다라는 것이 경주시 설명입니다. 이런 기준에 두고 경주시에서는 특히 전임 사무국의 여러가지 업무 비석으로 준하경 시장이 임기가 끝나고 준하경 시장이 체육회장으로 취임을 할 때 여러가지 행정적인 난맥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준하경 시장의 체육회장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소송으로까지 가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유능한 새로운 특히 또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제를 앞두고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국장을 모색해왔고 그렇게 모셔왔다고 합니다. 한 5년 내에 이렇게 퇴직한 사무관들 중심으로 경주시 체육진흥과에서 알아도 보고 또 그 중에 물론 알아보는 과정에서 통하다고 했겠지만 그 중에서 이상락 전 경주시 문화예술 과장이 가장 좀 여러가지 소통 능력이나 화합 능력이나 행정 능력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판단해서 준하경 시장에게 추천을 했고 그래서 준하경 시장이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락 사무국장 예정자는 아시다시피 복지정책과장도 했고 안간업자도 했고 마지막에 2017년 6월달에 나갈 때까지는 문화예술 과장을 역임을 했던 인품이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저희들 어제 김장현 기자의 대담에서도 준하경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인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아까 설명대로 아니다. 퇴직한 사무관들 중에서 5년 내에 여러 가지 이제 본인 동의도 있고 해서 또 행정능력이 가장 탁월한 분을 시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여기에 넉 달 동안 일하는데 무슨 보험이고 그런 게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준하경 시장도 어젯밤에 경주포커스와 통화를 했는데요. 어제 방송을 보고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온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전 과장은 예비 후보 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도왔고 선거 막판에 저에게 몰려왔던 많은 지지 그룹에 포함됐던 사람 중에 한 분이다. 그걸 알았다. 선거 때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저한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런 보훈 인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업책이다. 오해다. 또 예산 회계 등 행정 능력에 중점을 두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무 능력, 서무 능력, 행정적 능력.
또 당사자인 이상락 전 그 문화예술과장도 아까 체육회 이사회 가게 된다면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봤는데 현재 뭐 안강유도회 쪽에 그 유교교실 운영실장도 맡고 있고 또 퇴직 후에 그 가족과 함께 여러 여행도 다니면서 뭐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는데 그러던 중에 그 체육진흥과에서 전화가 와서 현재 체육회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행정 추진이나 소통 능력을 갖춘 책임자로 이렇게 시장님께 추천한다길래 37, 8년 동안 경주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경주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소락했던 것이다. 그리고 작년 시장 선거 때는 그 이모 전 예비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그 조영인 시장의 채권 뭐 선거 보원 인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해명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인 시장 아마 오늘 그 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조만간에 임명 절차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보장된 임기는 넉 달이고 또 공무원들이 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으면 또 연금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락과 청과장은 말 그대로 좀 그 봉사 개념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이 논란이 좀 과장되고 좀 뭐 지나친 측면도 있는 것도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말씀드릴게요. 네, 준하경 시장 어젯밤에 그 경주 지역 4개 대학교 총장들과 만나서 그 경주시와 지방대학의 상생 방안 또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경주대학교 총장도 새로 임명이 됐고 또 서울대학교 총장도 취임을 했고 이래서 위덕대, 동국대, 경중, 캠퍼스 합쳐서 4개 대학교 총장들과 만나서 그 대학들이 당면한 현재의 어려움들을 같이 두고 또 경주시가 도울 방안 또 지역대학이 경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은 지금 소통협력관 중심으로 지역 대학팀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뭐 대학하고 그 지역 발전이 함께,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생각하기에는 특정 대학에 편중된 어떤 지원이 있다, 뭐 이런 오해도 오해라기보다는 이런 그 지적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4개 대학과 함께 이렇게 발전하는 방안들, 실무단에서 협의도 하고, 또 총장, 말 그대로 행정의 책임자들끼리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것도 지역 발전이나 또 지역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벚꽃 피는 대로 대학은 앞으로 망할 거다라는 이런 지방대학의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지역 대학하고 지역 행정이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지역 기업까지도 앞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음 마지막 경주 포커스에 있는 경주 포커스의 주장 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경주 포커스 눈으로 바라본 경주 이야기 오늘 그 시간에는 그 황호동 227번지 이런 그 해월 최신 선생 통합 2대 교주 이 생가트 이론의 보건 정비 방안 생가도 복원하고 이 일대를 동학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 경주 포커스 꾸준히 전해드렸었는데요. 경주시가 내년에 이 생가트 주변 일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기로 하고 그 내년 예산안에 이에 필요한 용역비 한 2천만 원을 일단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최신 생가의 3분의 1 부지는 사실 현재 그 공영주차장 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주차타워를 짓는데 주차타워는 최대한 이쪽 동남쪽으로 붙이고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 부지에 포함된 3분의 1을 해당하는 생가트는 최대한 그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뭐 그전에는 소공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향후에 그 생가 복원을 위한 어떤 하나의 좀 복원을 위해서라도 뭐 벽면에 뭐 어떤 표식을 한다 이런 건 하겠지만 구조물은 설치하지 않기로 일단 경주시의 방침은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주시가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해월선생 생가의 70% 부지는 그 공영주차장에서 이쪽 편에 바깥에 있거든요. 이건 경주시가 장기적으로 좀 매입하는 방안. 이걸 매입하려면 경주시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기에 대한 정부 사업으로 문화관광부가 좀 채택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비도 좀 지원도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할 텐데 일단 그래서 이렇게 22일 날 천도교 중앙교령도 내려오시고 또 해월 선생 생가복원 동학공원 공원화 추진사업회 이렇게 경주문화원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준하인 시장께서 만나서 이제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주차타워는 지난 23일 날 거기에
그 주택타워 짓는 건설 이 경주시 공예산 관리 계획안은 그 23일 날 시의회 임시에서 최종적으로 가결이 됐고요. 그래서 그 생가보건추진위원회나 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이 공영주차장 부지에 포함된 효율성 생가트는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이쪽으로 주차타워를 짓고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경주시에서는 생가트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한번 내년에 용역을 발주해 보겠다. 그래서 2천만 원 예산을 일단 과 예산으로 올려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경시 예산으로 되면 내년 시의회에서 올 연말에 예산안 심사에서만 깎이지 않는다면 일단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일단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오늘 톱뉴스 올렸고요. 무엇보다도 경주시는 뭐 최근에 이런 주차타워 건설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더욱 이렇게 촉발됐잖아요. 중유상가에서도 뭐 제3에 대한 부지만 찾을 수 있다면 이걸 생가보건을 포함한 동학공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도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경주시에서도 이런 의견들 시민들의 여론들을 좀 받아들인 측면 그래서 주차타워는 최대한 한쪽으로 밀고 생가트는 건드리지 않고 바깥에 있는 현재 경주시 유지 밖에 있는 거의 한 70%는 앞으로 경주시가 장기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데까지 원칙적으로 경주시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앞으로 생가보건을 포함한 일대 동학공원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뭐 이게 이제 앞으로 문화관광부하고 정부를 만날 때 경주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주시는 최소한 이 정도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주시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지역사회에서도 이걸 도심 속에 참 좋은 콘텐츠로 이렇게 잘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렇게 활용해보자 이런 의지들이 좀 더 확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약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우리 민족종교인 천도교 중앙교단에서 좀 더 노력을 보태준다면 이게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그렇게 여기에는 또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도 중요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러 부문에서 좀 더 노력이 사해져야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먼 훗날에라도 또한 이대교주이자 민족의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회월 최신 생가보건 그 일대 활용 방안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여론들이 필요하고 경주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경주시가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한다고 하고 과에서 그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일단 올해 경주시 예산으로는 일단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진척이 있는 상황들 오늘 경주포커스 톱뉴스 전해드렸고 또 경주포커스의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8월 29일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